복구비가 1,119억 원으로 확정돼 응급복구와 함께 불에 강한 내화수림대가 조성됩니다. 산불 이재민 주택복구비는 50제곱미터 기준 9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강릉시장 선거는 4자 대결, 동해와 삼척시장은 모두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집니다. 후보들의 면면과 주요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무려 8명이 도전하는 가운데 일부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영동 지역의 제2도청사 신축 공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자칫 정치 이슈로 이용만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복구비 1,119억 원을 확정하고 올해 응급 복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항구 복구를 추진합니다. 우선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27억 원을 투입해 6월 이전까지 산지 사방과 계류 보전 사업을 완료하고 산사태 우려가 없는 366헥타르는 11월까지 긴급 벌채합니다. 복구 조림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되며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피해가 덜한 곳은 자연 복원을 추진합니다. 지난 3월 동해안 산불로 삼척, 강릉, 동해 3곳에서 산림 6,300여 헥타르가 소실되고 383억 원의 산림 피해가 났습니다. 강원도는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 전 긴급 주거시설 지원을 신청한 51세대에 임시조립주택과 LH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 세대는 입주를 마쳤고 임대주택은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택 복구를 위해서는 50제곱미터 기준으로 건축비 100% 9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지적 측량비 100% 감면, 주택 설계와 감리비 50% 감면, 주택 복구비로 최대 8,840만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시군별로 기초단체장 후보가 거의 확정되면서 후보자들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장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들의 면면과 공약을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강릉시장 후보는 예비 후보들을 제치고 전략 공천됐습니다. 민선 5기와 6기 서울 은평구청장을 지냈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았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디지털 시민권, 수구형 민주주의 도입,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강릉 이전 등 7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의 7가지 약속은 강릉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야의 소모적인 대립 대신 협력과 상생의 지역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홍기 후보는 경선을 거쳐 강릉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1995년부터 내리 4선 강릉시 의원을 지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강릉시 의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항만건설을 통한 국가산업단지 유치, 대규모 투자 사업 시 지역업체 50% 의무 참여, 제2혁신도시와 강원도 제2청사 유치 등 5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16년간 의정활동으로 신뢰받았다고 자부합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드리는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강릉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내겠습니다. 정의당 임명희 후보는 당원들의 100% 지지를 얻어 강릉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과 심상정 국회의원 부동산 정책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맞서 청렴한 도시 만들기, 일하기 행복한 도시 만들기, 제로 웨이스트 도시 만들기 등 5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질 좋은 노동 환경, 또 여성의 삶이 확 다른 미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내다보는 정책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김한근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국회 법제실장 등을 역임했고 민선 7기 강릉시장을 맡아 재선에 도전합니다. 경포 호수의 원형 복원과 대한민국 국가정원 승격, 5조 원 관광경제 인프라 조성, 3대 올림픽 성공으로 세계 속의 강릉 도약 등 5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호기를 발판으로 더 큰 강릉을 향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민선 8기 강릉시장 선거엔 주요 정당 후보 3명이 공천장을 거머쥐고 선거전에 뛰어든 가운데 현직 시장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며 혼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이번엔 동해시장과 삼척시장 선거 후보자들입니다. 이곳에선 3파전 구도가 형성됐는데 현직 시장들이 각각 3선에 도전합니다. 배현환 기자가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동해시장 후보는 재선시 의원으로 시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최석찬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사업과 한선 관광지 개발 추진 등을 꼽았습니다. 북부는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입니다. 중부는 한선 개발을 중점적으로 두겠습니다. 남부는 동해항을 정말 국제항으로서 새로운 변모를 갖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심기현 동해시장 후보는 동해시장 권한 대행을 거쳐 민선 6기와 7기 동해시장을 지냈고 3선에 도전합니다. 심기현 후보는 환동의 물류중심 도시 조성과 사계절 명품 관광지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환동해권의 물류 중심 도시,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도시, 그리고 이제 사계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광 도시, 이 투 트랙으로 가면서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심상화 후보는 동해시 의원과 강원도 의원, 국민의힘 강원도 의회, 원내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심상화 후보는 답보 상태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 제한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2조 7천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지 못한 것, 이게 아마 첫 번째 제가 바로 풀어야 되는 첫 번째 공약이고 사업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삼척시장 후보는 재선 도의원을 거쳐 민선 6기와 7기 삼척시장을 지내고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김양호 후보는 수소산업 중심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원전 해제구역 관광단지 조성, 도로교통망 조기 완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수소, 관광, 교통 등 3대 이 벨트 완성을 통해서 삼척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고 삼척의 정말 발전과 미래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박상수 삼척시장 후보는 4선 도의원과 도의회 의장을 지냈고 시장에 도전합니다. 박상수 후보는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폐교와 빈집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삼척의 폐교가 한 40개교 됩니다. 그리고 빈집이 14.7%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리조트화 해가지고. 무소속 안호성 삼척시장 후보는 감사원 감사원장 비서관과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안호성 후보의 대표 공약은 기업 유치와 교육 환경 개선, 체류형 관광도시 구현 등입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그 방법은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유치고요. 그다음에는 관광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3파전으로 짜여진 동해시장과 삼척시장 선거에선 현직 시장들이 나머지 두 후보를 물리치고 3선에 성공할지, 새로운 인물이 시장직을 탈환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다음 주 12일과 13일로 다가왔지만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군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추진하던 강원교육발전연구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의 잇따른 이탈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고 신경호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단일화 논의에서 이탈한 유대균, 조백송 예비후보는 별도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사명, 문태호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방식과 문항에 민주노총 표심 반영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 예비후보는 민성숙, 원병관, 최광익 등 8명에 이릅니다. 지난해부터 강원도 청사를 춘천에서 신축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영동 지역에선 제2도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와 조직 규모 등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아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으로만 거론돼 자칫 정치적으로만 이용된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릉에 제2도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영동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도당 위원장인 허영 국회의원은 도청 조직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며 강원도의 조직과 기능, 인력 등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에 제2의 도청사를 만들어서 강원도 내에서 새로운 균형 발전의 씨앗을 품고 허 의원은 환동의 본부를 제2청사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조직과 기능, 인력을 어떻게 확대할지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도청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영동 지역 시장 선거 후보들은 제2청사를 속초나 동해 쪽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동의 본부는 최근 들어 제2청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기관을 소개하면서 사실상 기능 격상을 시사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동 지역에서는 도청의 조직 이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2청사 추진에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해운이나 관광, 철도, 에너지, 자원개발 등 영동 지역의 관련 업무가 집중된 부분은 부서가 이전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수상국에 불과한 한동해 본부 청사를 증축 또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문화, 교육, 경제 부문까지 과감히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동해안 7개 시군 모두는 이번 기회에 하나 되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현재 건물이 낡고 오래돼 제2청사 설치와는 별개로 청사 이전과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책 방향과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2청사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어제 도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862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18명, 원주 389명, 동해 104명, 속초 97명, 삼척 68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8만 6,291명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1,200여 명이 줄어들었지만 하루 전과 비교해선 1,0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6개 시군 그리고 태백 지역에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북부, 중부, 남부 산지와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 고성, 태백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태백시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태백시 장성동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주변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헬기 6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 발생 당시 태백시엔 초속 5에서 7m 안팎의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성광업소 관련 장비가 설치된 가건물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불이 시작된 뒤 야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